네, 2부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먼저 짚어주실 거고요. 요즘에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코인들 몇 가지도 봐드릴 거니까요. 기술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주봉상으로 같이 지켜볼 건데요. 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2018년이랑 그리고 2020년에 가까운 그런 차트입니다. 네. 우선 보시다시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올려줬던 부분을 그대로 내려치는 삼각 수렴이 일어난 다음에서 한 번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실 것은 이때 역시도 이제 올려줬던 부분을 그대로 하락해주면서 다시 한번 삼각 수렴으로 한 번 더 하락해 준 뒤에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때와 적용을 해준다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신 것이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하락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방금 전보다는 이제 그 봉우리가 물론 높지만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상승해줬던 부분이 다시 하락을 해줬던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이죠. 이쪽을 지금 삼각 수렴을 만든 것이 21K 부근 조금 아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삼각 수렴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는 그런 하락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충분히 이렇게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봉우리들을 봤을 때 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다시 다 뱉어내면서 삼각 수렴을 형성했고 한 번 더 떨어지고 점점 올려주는 모습 패턴을 많이 보여줬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그럴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많이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이제 한 개의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캔들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위아래 변동성이 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마지막 하락 파동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삼각형으로 삼각수렴이 끝난 뒤에 파동이 이제 좀 일어난 거고 지금 하락 파동이 21K에서부터 좀 단기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파동이 끝나게 된다면 이제 저는 10,000불, 20,000불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라서 네. 지금 FTX 사건이 종료가 된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는데 짧게 단타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1시간 봉상으로 봐도 지금 주말 동안 이거 파란색 제가 많이 그려놨죠. 그게 네. 주말 동안의 모습인데 주말 동안에 이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한다면 그것이 나스닥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서 그게 주말 동안에도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장이 생각해 보시면 4일 연속으로 열리지 않는 장인데 어제 이제 조금의 상승이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끝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FTX의 여파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하락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슬금슬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무조건 큰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코인들 위주로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가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코인이 더 오를지 그걸 판별하는 법을 이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하락 파동의 마지막 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번 하락이 좀 끝나면은 10,000불이나 20,000불 정도의 상승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 비트코인 쪽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들이 좀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인 지갑의 이동량과 또 기관 매집도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죠. 네, 우선은 개인 지갑으로 이동된 콜드 월렛으로 이동된 부분이 많았다가 조금 한풀 꺾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현물 위주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가 일어나긴 했는데 근데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이제 세력들이나 고래들의 움직임인데 주기영 대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매도량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고래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있는 가격을 매도를 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2조 이상 있는 고래가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래인데 이 네. 짧은 시간에 당연히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서 매도를 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것은 이게 7에서 9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당연히 지금은 어느 부분에서 팔아도 그 전의 가격보다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긴 하지만 그 고래가 계속 잠재워뒀던 그 60회 이상으로 갔을 때도 가만히 있던 것이 지금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7에서 9년 동안 있었던 고래에 이제 지갑 이동량이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좀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파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아직 수집하기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치코인이나 알트코인 위주로 단타로 짧게 수익을 얻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단기 보유자가 거래소 유입이 증가가 됐고 네. 이런 것 자체가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패턴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것과 7에서 9년이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래들의 이제 매도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하락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적인 그런 가격들보다는 우선은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수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제 눈에 띄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코인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빠른 단타로 이제 좀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면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단기 보유자 매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예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릴 거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위주의 코인들로 빠른 단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코인들 좀 잡아보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코인이 좀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장기로 보는 코인과 단기로 보는 코인이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ISO 2002라고 해서 네. 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올랐던 코인들이 있고요. 네. 그 코인들이 리플이나 스텔라루멘, 헤데라, 폴리메스, 리스크 등등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코코아톡을 통해서 찝어드렸었는데 리플은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같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상승은 있을 수 없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모칸을 제가 작게 그려놨는데 네. 500원이 지켜주고자 하는 저항 라인의 가장 하단부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찍고 이제 조금 깨더라도 그것을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네. 그 가격 아래에서 조금씩 매집을 해간다면 그 후로 조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이오타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의 테스트에 채택이 됐다고 했는데 네. 아이오타 역시도 ISO 2002 송금형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송금형 코인이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송금형 코인들은 비슷한 세력이 가지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금액대가 항상 비슷한 날짜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조금의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오타나 폴리메스 그리고 헤데라 같은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유입세가 비슷한 날짜 뭐 앞뒤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날짜에 유입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저점에서 조금 매집을 하고자 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호재를 띄워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한번 해준 뒤에 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웬만한 김치코인과 알트코인의 매집봉밖에 볼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그런 지지나 저항을 많이 지켜주고 있지 않고 그리고 네. 갑자기 이제 거래대금을 붙여주면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매집봉이 형성된 뒤로 이제 세력이 나간 정도, 매도세가 얼마나 붙었느냐라는 것밖에 판단할 것이 지금은 이제 뚜렷하게 네. 없고요. 지금 아이오타 같은 경우 역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재나 그리고 송금형 코인의 상승이 있는다면 가장 올라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데라랑 이제 폴리메스 그리고 뭐 이런 코인들 역시도 이제 앞으로 ISO 2002와 관련된 코인인 만큼 차트가 다 똑같아요. 차트가 다 똑같아서 네. 일부러 비교해 보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건 역시도 지금 매집봉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승의 여력이 가장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코인들이 조금 가벼운 코인들로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네.
조금 이제 ISO 2002와 연결된 코인 중에 가장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폴리메스 역시도 지금 보시면 매집봉이 가장 좋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정도, 매도가 된 정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폴리메스 역시도 이제 송금형 코인들의 상승이 있거나 관련된 호재를 띄워주면서 폭발을 시켜줄 가능성이 크고 이미 세력이 나간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9월 달부터 시작된 강력한 매집이 다시 한 번 더 폭등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ISO 2002 코인들 몇 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은행 송금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떴던 코인들이고요. 그러한 코인들은 현재 리플과 헤데라, 또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폴리메스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거운 움직임 보일 것 같습니다. 500원대 계속해서 저항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쪽에서 매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를 하셔서 모아 가신다면 나중에 좀 큰 상승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아이오타와 폴리메스, 헤데라 이렇게 좀 비슷한 날짜에 유입세가 들어오는 또 같은 송금형 코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나 저항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 대금과 또 매집봉으로 좀 차트를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폴리메스 현재 세력이 아직 나간 정황이 없고 지금 9월부터 매집했던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모아가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월드컵 코인 칠리즈도 같이 볼 거고요. 몇 가지 더 상승했던 코인들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칠리즈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네. 시간 관계상 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치 코인들의 상승이 눈에 띄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네. 궁금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한 매집봉이 형성된 뒤로 이제 매도세가 많이 없었던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그 전주에 있었던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왔는데 지금 이때 올랐던 코인들이랑 이때 지금 오르는 코인들이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런 지금 상승장 같은 것 전체적으로 1,000억 미만의 가벼운 코인들이 세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원인들은 당연히 다양하겠지만 앞으로 뭐 상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래소에 나 이만큼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의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매집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대 이상으로 올려줘야지 조금씩 세력들이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가벼운 코인들이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치 코인과 이제 중국 계열 코인들이 상승을 많이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언제 뭐 오르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제 10%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중국 계열의 코인들의 상승이 뒤따라옵니다. 네. 항상 먼저 좀 오르거나 이제 앞뒤로 좀 시차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서 관련된 코인 중에 가볍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폭등의 여력이 있는 코인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의 유입이 확인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것들은 1시 반 무료 방송 오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클 가격까지 좀 봐주셨습니다. 10%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중국계 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훨씬 몰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관련 코인 중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들 또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우리가 1시 반에 비트초아님 방송, 무료 방송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쪽으로도 거래량이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마 방향성이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1시 반에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좀 뜻깊게 봤던 코인들, 우리 리플부터 시작해서 헤데라나 폴리메스, 아이오타 코인들까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잡으셔서 또 같이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우리 월드컵 전에 어떤 코인들이 또 출발할 수 있을지 비트초아님과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 많으니까요. 1시 반에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